돈집장수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효속, 밀밀급 풀밀 그 얘기야. 객주, 이런 게 다 그런 거라고. 근데 객주 만들었던 김지용 씨 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보부상 했던 그 물방앗간 이야기 그걸 만들어준 게 나예요. 평창 효성문화재 만들어준 사람이 나라고. 그게 메밀꽃 축제 만들어준 사람이 내가 번역성이한테 1995년도에 이거 하면 여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로에다가 보부상 전시관을 만들 거야 지금. 그래. 그럼 아무데나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돼요. 여기다 해도 돼요. 내 건물 주인하고만谈判좀 얼마든지 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디플로에 디플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연결만 하면 모든 게 돈이 된다고. 그래서 보부상은 뭐냐면 오늘 공부하셔요. 보부상은 보찜장사 등찜장수야. 이제 얘들이 상업을 하면서 이게 매니저라는 게 나왔잖아요. 매니지먼트. 가수 매니저 없으면 안 돼요. 화가도 마찬가지고. 매니저가 뭐예요? 경영이에요. 경영학과 나왔다. 형님 경영학과 나온 거야. 매니저로 돈을 벌지 못하면 경영학과 꼴찌로 나온 거야. 1등 나온 사람은 돈을 벌어. 그지? 그러니까 이 공장 시대에 우리는 뭐라 하면 이 상업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 노동, 자본. 이것을 기업의 3요소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여기 공부는요. 하버드 대학 박사 천명도 여기 공부 못해요. 하버드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1시간 30분 내에. 하버드에 이거 못 가르쳐요. 이거 모른다고 걔들이. 앉아고 햇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인데 여기다가 경영을 집어넣어서 4요소라고 경영을 넣었잖아요. 이게 1960년대에는요. 전부 다 여자는 가정과하고 남자는 어디 갔어요? 상과 갔어. 상과. 그치? 나머지는 다 음악선생하고 그랬다고 교수는 하고. 어? 근데 60년대 말에 형님 가진 경영학과가 나왔어. 지금 가정과 없어졌어요. 가정경영학과로 바뀌어서 다 경영으로 바뀌었어요. 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경영에서 나온 게 마케팅이에요. 하버드 마케팅은 개똥입니다. 내가 설명드리겠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입에 탄방이면 마케팅 날라가요. 그걸 내가 33년 전에 한 사람이야. 이 창시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우습게 한다고요? 하버드 대학 총장의 말 무릎 꿇고 나한테 모시고 갈 거예요. 할 거예요. 이제 입에 탄방이면 끝난다고.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독일 애들이 붉은 악마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미국 애들이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독일에 뭐 옥토버 페스티벌 재미없어. 우리가 훨씬 좋아졌다고. 이제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 괴테하우스 가봤어요. 33년 전에 괴테하우스 가본 사람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과거는 흘러갔다요. 그래서 이 보부상이 얼마나 되냐면 본찜장사 등찜장사가 어떻게 하냐면 딱 하면요. 우리 이거 하자고요. 이걸 만들자고. 그냥 풀릉만 불지 말고 이걸 하면 돼. 보찜장사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알아요? 마을에 보찜장사 할 때는요. 깃발을 들고 갑니다. 깨깨깨깨 하고 그죠?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와. 올 거 아니야? 와! 팽이도 돌리고 막 그래. 그러면 소문에 사람들이 와 몰려. 이걸 집객이라고 그래야지. 이 깃발을 쏙 그잖아. 그런 동안에 등찜 장사가요. 잔뜩이 들고 소금 갖다 놓고 팝니다. 가서 이제 그래 막 가. 그리고 거기다 딱 갖다 이거 짐 갖다 놓은 데는 백주라고 그러고 백주. 그 집 가면 거기 몇 터지는 거야. 백주 아줌마가 어쩐네 5일장마다 오잖아. 그지? 얼마나 재밌냐고. 이거 하자니까. 이거 하면 완전 세상을 바꿀지. 내가 서해안에 보부상촌 만들자는 게 이거 하자는 거야. 좋잖아. 그죠? 이 콘서트가 이게 별거잖아. 그러면 등찜장들이 가가지고요, 맷돌도 갖다 팔고, 별거 팔고 다. 본찜장서는요, 안방으로 들어가요. 안방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집 총각 안 된대야. 그지? 아이고, 요즘에 이게 안 된다며. 이거 먹어봐. 화장품도 발라주고. 안방으로 들어가서요, 네 명분 들어가서 다 뛰고 흔드는 게 본찜장사요. 마케팅 중에 최고의 마케팅이 원투원 마케팅이야. 그러면 1대1로 얘들이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숟갈 좀 하나 구해다 줘. 숟갈. 그럼 다음장에 가서 구해다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니 이쁜 신종 어떻게 하나 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주문 받아가고 갖다 주는 거야. 최고의 마케팅이 원투원 마케팅이 그거를 이미 실천했던 게 우리 보문항이라고. 자,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있는데 이걸 다시 써먹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차는 공장혁명이 낫다는 거예요. 공장혁명.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3차 혁명은 컴퓨터가 나왔어. 컴퓨터 누가 만들었어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어요? 혹시 아세요? 김동수 회장이 컴퓨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컴퓨터 개발자 형님 누구죠? 빌 게이츠가 만들었나? 유대인이 IBM하고 거기랑 비슷한 시기에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죠? 미국 국방과학원 소속 박사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 누구요? 이름은 잊어버렸고 국방과학원 박사. 중앙대학교 내가 나사 본부의 박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컴퓨터 문문을 써서 발표한다. 잠깐만요. 군사용으로 처음. 아니야. 컴퓨터 개발자는 대한민국 사람 이용태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용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안동 사람이야. 고향 성. 맞아. 현재 삼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자, 제일 먼저 농사진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공장은 늦게 있지만 상업에서 제일 했던 보부상에 띄고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를 개발한 게 이용태야. 그럼 우리가 당연히 1등급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벤트 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제친다고 했어요. 38년 전에 일본을 이긴다고 말한 사람 저밖에. 일본보다 24년이 뒤지는데 거기 나와. 코카콜라 23년 88 올림픽 64년에서 24년 뒤졌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고 썼어요. 일본보다 23년이 뒤졌는데 이긴다고 쓰는 저밖에 없어요. 인간개발연구원 이제 다 끝났어. 맨날 일본 가다가 끝났어. 장만기 시다 끝났다고. 나는 그때 당시 일본만 쫓아다니 나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제가 만들어서 2002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만든 사람이에요. 홍성 내포사랑 축제를 해서 도청을 공주로 갈 거를 옮긴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진실을 밝혀서 역사를 바꾸려고 시작했어요. 내가 지난번 7월 4일 날 한국 이벤트 개발은 33주년 기념식을 여기 사면서부터 완전히 바꾸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혁명은 농업혁명, 2차는 공장혁명, 3차는 컴퓨터혁명. 그럼 4차 혁명이 뭐냐? 4차 혁명을 나는 이벤트 혁명이라고 봤어요. 이벤트 혁명은 뭐냐면 농업과 공업과 컴퓨터를 섞은 거야. 그래서 이벤트 한 방이면 끝나. 이벤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섞는 거예요. 이게 믹스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괜찮네 그러고 나서 행사나 쇼로 바꿨어요. 89년부터 97년까지 제가 했어요. 제가 이게 이벤트 스쿨에 가르친 내용입니다. 89년에 가르쳤던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이거 방송광고공사에서 500만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냈고 이거 저 김용사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김용사 500만원 받고 했어요. 이 책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3년 전에 가르친 내용을 갖고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대부분 제가 맨날 뜯어고쳐. 오늘은 이명박 된다고 내일은 박근혜 된다고 가만히 문재인 된다고 바꾼다니까. 책들 뜯어고치라고 정신들 없어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이해가 되셔요? 서울부터 한 번 했는데 다 때려쳤어. 이 사기꾼들 때문에. 근데 자꾸 사람들이 강의해달라고 강의도 책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한 번 고친 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바꿨다 이럴다 그러고 바꾼 거밖에 없어요. 저 이 책 내버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33년 동안 이게 별표가 10개가 붙었대요. 책 팔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벤트를 망쳐놨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차 혁명은 농업혁명, 2차 혁명은 공장혁명, 3차 혁명은 IT혁명, 4차 혁명은 뭐냐? 이벤트 혁명이다.
이벤트 혁명이라는 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좋아. 근데 이벤트라는 말 안 쓸게. 안 쓰려고 그래요. 쓰더라도 착한 이벤트로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회를 내가 책 제목을 스토리텔러 소사이어티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소문의 주역이 이끌어가는 사회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벤트는 소문의 주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상수 뭐야? 이벤트 한 방에 딱 뜨는 거야. 그죠? 상수 스타. 맞지? 그게 뭐야? 계기가 있어야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창조적인 이벤트 전략이다 이거요. 다시 말해서 이벤트 창조론을 제가 주장한 거라고. 그 이벤트는 철학이고 전략이고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은 뭐야? 목적지예요. 목적지. 자, 우리 음악 하시는 분 여기 두 분 계시고 음악 얘기를 할게요. 피아노 얘기, 피아노.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죠. 플루트 배우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검은 거는 이쪽이고 하니까 이렇게 치쳐하죠, 그지? 가랑 리듬 하든 쳐요, 그죠? 그 피아노 할 때 뭐예요? 처음에 배우는 거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란 따라라라 따따라라 따따라라 따따따따 딴따라딴딴딴딴딴딴딴 하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노하우라고 합니다. 노하우. 야, 피아노 칠 때는 이렇게 하는 거, 플룻 칠 때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마. 야, 이렇게 하면 얼굴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지? 마이크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마. 이렇게 해야지. 무슨 나팔 보냐? 이렇게. 착하잖아. 그래, 이렇게 모여야지 소리가 잘 나. 아, 그지? 노하우라고. 그지? 걸을 때는 이렇게 걷는 게 멋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할지. 이게 노하우야. 피아노 치는 것도, 작곡하는 것도 노하우로 시작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가 줄이 끊어지면 피아노를 칠 줄 몰라. 맞아요, 안 그래요? 피아노 줄 끊어지면 안 돼. 줄 구멍 누가 망치로 딱 잘라서 피아노 하나 삑하면 못해, 그지? 피아노 줄이 끊어지면 가만히 있어. 그거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하우라는 건 뭐냐면 노와이야. 피아노가 소리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돼? 아, 이 줄이 잘못됐었구나 하고 피아노 뒤를 열고 줄을 조율할 줄 있어야 피아니스트예요. 맞아요, 틀려요? 피아노 조율 사는다고 벨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음악가입니까? 뭐 끝까지 제대로 피는 게 뭐 대단한 거야. 한 20년이고 3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지? 그지? 오카리나 내가 잘 알아요. 한태주 이런 애들 잘 알아. 빠빠빠 하는 거야, 그지? 저 대전에 있는 그 놈이 오카리나 한수 오카리나가 잘해. 걔가 새소리를 잘해. 그래서 걔를 내가 어디다가 했냐면 2003년에 마곡사 지붕에서 이걸 불어서 정말 지붕에서 새소리가 나게 해줬어요. 나 마곡사 절간에 있는 만국이 다 뒤집어졌어. 지붕에서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막 퍼레가 불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슈가 되지. 어떻게 하느냐 맞추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합심하면 수락산에서 수락산 작은 음악기 하나 갖고도 세 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노하이를 몰라. 맨날 줄이 했다고 안 치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리 오세요, 감독님. 우리 한옥희 감독님 늦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셔요.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오는데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아, 멀리서 오셨네. 네, 여기에서 오는데요. 원주라서 원주. 대단하시. 네. 굉장히 밀리네요. 우리 한옥희 감독님은 이어령
장관의 수제자고 이현영 씨가 가장 이렇게 예뻐했던 사람인데 독일 가서 다큐멘터리 감독을 갖고 왔고 남편이 한국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강 교수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성화음악 하고요. 평창 사계 평창의 사계 도시로 작곡해가지고 올림픽 때 우리 강석희라고 네. 현대 음악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이따가 소개할 수 있게 영상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이어령 교수가 이화여대 다니실 때 국문과를 나오셨는데 너는 내 밑에서 석박사 해가지고 교수하려고 이제 독일로 가셨어요. 거기서 지우고. 그런데 오히려 교수가 더 좋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화 분야에서 1인자입니다. 다큐멘터리. 1인자는 아니고 제가 독립영화 제 1호예요. 그리고 여성 감독으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한테 좋은 소식이 왔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옥기 영화 전시회를 한다고. 박수. 일산 소식. 그럼.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가을에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못 받지만 나중에 이제 거기 인쇄물이니 뭐 그런 거 다 봐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강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거기서도 제 거를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출판물 같은 거 있으면 조 박사님 또 가져보고 싶고. 그래서 실은 이현영 교수가 가장 총애했던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현영 씨 막 나다녔었어. 근데 이현영 장관이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현영 장관을 용서해줘야 되겠다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독일의 윤희상 음악가를 알 겁니다. 근데 실은 제가 보기엔 윤희상 음악가보다도 강석희 교수가 더 훌륭한 분입니다. 윤희상 음악가가 더 유명해진 것은 정치적인 이유야. 좌경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왔다 갔다 하니까 했는데 윤희상 음악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저분에서 제가 저번에 강 교수님의 박물관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서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종로에다가 서울대 교수 하시고 태어난 데도 종로니까 동상부터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 강석기 교수의 동상 건립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로에다가 놓으면 돼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 늦게 와주신 우리 한 감독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나중에 오늘 내가 우리 고향 후배 정말 귀한 분 모시라 그래서 이분이 퓰루스를 하는데 홍순분이야. 근데 나는 왜 패션 모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음악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셔온 이유는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앙상블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막식 같은 거 하잖아. 그럼 내가 노래도 할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차산 가요제 하려고 해요. 용산 가요제하고 그리고 수락산에 사시니까 거기서 음악학원도 하고 해. 그러니까 수락산에서 음악회도 하고 작은 맛 하려고. 그럼 저희 양반은 영화 이거 전문가예요. 쏴주고 이런 거 다큐멘터리 소형 영화제도 해주고 그러면 완전히 저기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모여도 돼요. 그런 데서 이제 영화제 하면서 영화 음악회 같은 거 잠깐만 제가 강의하던 중에 한 15분 정리할게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늦게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카레이지 롯데 있다 나와가지고 롯데월드를 만들고 89년에 이벤트 스쿨을 열어서 가르친 내용을 이 책으로 정리했어요. 33년 만에 제가 이벤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디플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디플로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12줄 사장님을 디플로 코리아 회사 이름을 바꿔서 사장으로 하시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음악가라는 사람이 예술가들은 자기가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서 오 이러고 하거든. 오늘 기획자로서 공부를 하려고 내가 실은 전력을 바쳐서 우리 디플로 전략에 대해서 이광수 감독한테
가르치는 김에 여러분도 같이 얘기를 들어와서 팀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은 제가 창시한 겁니다. 이벤트는 어느 주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장 시대에서 공장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인데 이제는 뭐냐,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유명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텔러, 소문의 지역이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소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러는 이야기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연아가 스토리텔러고 문재인이가 스토리텔러야. 소문의 지역이 정치도 하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저 병신같이 이준석처럼 언론 플레이 못해서 병신짓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언론을 잘 못해요. 멍청하다고. 언론 움직여야지. 문재인이 지금도 저러고 앉아있잖아. 탁현미 같은 놈하고 쇼하고 앉아있어. 국민들은 몰라요. 텔레비 보면 좋은 줄 알지. 막 몰려다니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TV의 스타가 돼야 됩니다. TV가 스타, 쉽게 말하면 소문의 지역, 스토리텔러는 소문의 지역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제4차 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그것이 뭐냐, 컴퓨터 퓨전의 시대야.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러 소사이티가 오는데 창조적인 이벤트로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고 이걸 했어요. 했더니 이벤트들이 다 와서 공부했어요. 89년에 80만 원씩 내고 와서 공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박흥식 이런 애들 찌뿔도 몰라요. 뭘 알아야지. 무슨 풍이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쇠중 이런 사람 이벤트가 뭔지 찌뿔도 몰라. 옛날 쇼만 하고 있어. 쇼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결국은 이벤트 하니까 이벤트 누가 다 뺏어가냐? 방송국이 지가 전문가래. 그건 망치는 거예요. 어저께같이. KBS 서울시장이 돈 갖고 하고 제일기획이 다 뺏어가고 제일기획도 돌대가리 됩니다. 그걸 다 망쳐놨어.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만두고 센츄리 TV 가서 있을 때 우리 한 감독님이 오셨어요. 독일에 오셔서 센츄리 TV에 우리 편성 담당 이사님으로 모시고 가깝게 지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여령 장관이 오늘 뭐 총회해가지고 세천년 의회대학하고 이여령 장관이 한 모든 것을 우리 감독님이 하셨다고. 표재순 씨하고 남편하고. 자, 그럼 이여령은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 그래서 이제 피아노 치는 게 노하우 얘기했고요. 피아노 줄이 끊으면 가만히 있는 노와이를 모른다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할 거야, 그지? 퓰리시 이상 있고 하면 피아노가 하는 것까지 하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벤트는 이게 아니에요. 노 왓이야, 노 왓. 자, 왜 노래를 하는가? 선생님,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플룻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악세상 가요제는 왜 해야 되는 거? 왜 음악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문화 강국이 돼야 되지? 정치는 왜 하는 거야? 문재인도 뭐 하는 놈이야? 윤석열은 이 나라 어떻게 할 거야? 못해요. 어떻게 끌고 갈 거야? 저 대한민국 어디로 갖고 갈 거야? 비전이 없어. 이벤트는 노워시입니다. 노워. 그래서 이벤트를 철학, 전략,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옛날부터 했습니다. 다 뺏어가. 다 뺏어갔어. 다 총으로 쏴주고 싶었는데 총으로 쏠 수 없으니까 으이씨 막 입으로 막 나쁜 욕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참느라고 내가 한 20몇 년 걸렸어요. 지금 이제 욕 안 할 거예요. 왜? 노하우, 디플로가 나와. 디플로가. 창조적인 이벤트 전략인데 디플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걸 제가 철학이라고 말하냐면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써놨어요.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었고 농업, 공업, IT를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전혀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33년 전 이벤트 스쿨을 열어서 이벤트 돌풍을 만두한 한국 이벤트 개발은 이제 이벤트의 새 이름 디플로 시대를 선언하고 디플로 철학으로 새롭게 성공하는 디플로 성공학교를 시작합니다. 연결과 확정으로 성공하는 디플로 소사이어티라는 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디플로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디플로는 연결해 주는 거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이래서 옛날 국제관계를 협상.
우리 백제가 왜 망했어요? 신라하고 당나라 협상에서 들은 거잖아. 그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 왜 이겼어요?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왜 있어요? 협상해갖고 김무성이 꼬셔갖고 해서 갖다 잡아쳐놓은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 협상이야. 협상은 정의하고 관계없어요. 센 놈이 이기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 사업 성공하려면 세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디플로 코리아 성공하려면 우리 세게 해서 해야 되고 언론을 장악하면 돼요.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감독님 그 귀하신 남편 관련 우리가 소문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 세계적인 작가로도 하는 우리가 하는 거야. 이제는 한 감독님 정신 차리고 다른 같이 하자고. 옛날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했잖아. 이제는 감독님이 교수님에서 매니저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저한테 깡패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종로 구청장 벽사들이 잡을게 했지만 그럼 돈 내기면 좀 나눠주면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시대가 바로 디플로라는데, 디플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협상, 연결. 정확하게는 내가 지금까지 맨날 섭외부장만 해서 섭외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대협력 부위원장이 내가 저 국제문화대학원 부총장, 그것도 부총장도 그 섭외 담당. 대협력 부총장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섭외 담당하는 거야. 대학도 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교 하려면 섭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게 뭐예요? 섭외 담당이요. 대통령은 국방, 외교가 섭외하는 거거든. 그리고 돈 버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는, 먹고 사는 거. 대통령의 핵심 사항이 뭐냐면 김정은이 꼼짝 못하게 하고 미국 핵 5,000개씩 한 1,000개 갖다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핵점상 같은 거 만들어 돈 많이 벌고 비행기 같은 거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외교. 옛날 거 다 찾아와야지. 저 윤영성 이거 다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독도도 뺏어와야 되고 대마도도 뺏어와야 되는 거야. 대마도도 우리 거고 다 내놔마.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야. 가서 회상 가서 굽적거리는 게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열받냐고. 내 이런 사람들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윤석열 같은 거, 문재인 같은 거, 내 천번들 잘할 수 있어요. 비교해서 욕심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협상의 시대예요. 그래서 협상이 네고시에이션인데 네고시에이션보다 더 좋은 말이 외교거든. 디플로마시. 굉장히 의미가 좋다고. 디플로매트면 졸업장을 디플로매트라고 하잖아. 자격증, 그죠? 박사이가 디플로매트잖아, 그죠? 그러니까 섭외와 외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세상. 그래서 나는 디플로 미디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디플로 미디어 전략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책으로 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나 노하이가 아니라 노원. 우리 회사가 있어. 우리 회사 어디로 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돈도 벌고 모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디플로 소사이어티야.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정리해서 하기하면 이제는 디플로 시대가 시작됐다. 디플로란 무엇인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이라는 것을 IMC라고 말합니다. 연결. 디플로는 뭐야? 스토리텔러가 되는 지름길은 디플로로 성공하는 거예요. 디플로로. 이 세상을 스토리텔러가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뉴 히어로가 이끌어간다고. 새로운 스타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누구? 새로운 스타가 돼야 대통령도 되고, 새로운 스타가 돼야 기업가도 되고, 새로운 스타가 돼야 박물관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스토리 히어로가 돼야 플롯이나 공연도 대성공을 할 수 있고, 그걸 잘해야 목사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장정동 같은 말 잘하니까 떴잖아. 장정동이 여기 오면 돈이 안 되겠어요? 김진홍 씨 오면 안 되겠냐고. 다 모시고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스토리들을 많이 있으니까 엮어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엮는 기술. 뉴 히어로를 만들자. 뉴 히어로를 만드는 기술을 저는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벤트라고 하니까 이게 사기꾼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디플로라는 말로 바꾸겠다고 얘기해요. 디플로는 뭐냐?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대의 IMC 전략이다. IMC 전략. IMC가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MC라는 것은 Integrated, 영어로 쓰셔도 좋습니다. Integrated,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테그레이티드라는 건 뭐냐면 통합된 거예요. 뭐하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통합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토지 노동 자본 얘기했잖아요. 농사 짓다가 공장 짓다가 그리고 장사꾼의 시대가 됐는데, 거기다가 경영이라는 게 나왔다고. 경영,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훈 작가가 계셔요. 김동훈 작가가 지금 사진 갖고 뭔가 하고 있거든요. 저분도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사진을 하려면 우선 사진관이 있어야 돼서 사진관, 그 다음에 사진쟁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 쫓아다니면 사진도 찍고. 그런데 사진관은 잘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바뀌고 기술이 바뀌었잖아.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죠. 새로운 경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훈 작가가 설명하면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고. 여기서 찾아드릴 수 있다고.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경영학과가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경영 연구를 많이 했어요. 경영이 원래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 애들이 장사를 잘하기 시작했어. 미국에 1917년,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됐잖아. 그러면서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큰 나라예요. 땅도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고 거의 오히려 제일 더 커. 인구도 미국, 중국이 더 많지만 인구도 많아. 여러 개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 영국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사는 거야. 여기 영국에 살고 여기는 뭐 독일에 살고 여기는 프랑스 살고 전쟁을 했 있잖아요. 하도 땅이 크니까 이거로 할 수가 없어. 땅이 없어, 그죠? 하고 있나?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 싸우다 야 우리 너희들끼리 나누자. 그래가지고 연방정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경영이라는 것이 출발했는데, 경영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못 벌었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냐면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시장이 마켓이거든. 그래서 ing를 붙여서 마케팅이 돈을 벌어요. 그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하기 시작했죠. 그죠?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통합한 것을 IMC라고 해요. 그럼 IMC가 어떻게 되냐 설명드릴게요. IMC 전략을 이해하면 이제 제가 얘기한 디플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IMC는 I는 통합하는 거야. 뭐를 통합하냐? 마케팅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한데 마케팅은 뭐냐? 마케팅은 설명드릴게요. 상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이걸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에서 이것을 4P라고 말합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게 이거 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할 것인가,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저가냐 고가냐, 차별화냐,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하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으로 하냐, 체인점으로 하냐, 어떻게 하냐, 그죠? 대대형 시스템이 이거 연구하는 거야. 프로모션을 어떻게 프로모션 할 것인가,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마케팅의 핵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프로모션을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은 처음에 뭐냐면 PR이라는 PR은 신문, 잡지, 텔레비에 나가는 거야. 두 번째는 광고가 있어. 광고는 시간과 장소를 타서 움직이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세일즈 프로모션이야. 12가지 기법이 있어요. 뭐 카탈로그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전화 홍보를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판다든가 깎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12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 네 번째는 뭐야? 퍼스널 셀링.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야. 다단계로 해가지고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통합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IMC라는 것은 마케팅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여기 마케팅 있죠? 마케팅에 여러 가지 기법이,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냐? 우리가 하려는 상품이 상품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하는 이슈나 전쟁이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매체가 필요해요. 매체가 이벤트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벤트를 모르기 때문에 연결 매체가 없어서 떠들기만 하고 서양은 실패했어요. 한국이 성공한 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갖고 연결 매체로 써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벤트를 만들 때는 오프라인 시대였는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벤트라는 말이 쑥 들어가고 SNS예요. SNS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에 불과하다. 제가 이제 디플로라는 것은 오프라인 시대 이벤트 전략을 온오빠 통합 시대의 디플로 미디어 전략으로 바꾸겠다고요. 그 기술이 오늘 소개하려는 겁니다. 오늘 처음 하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통합 마케팅의 제일 중요한 게 연결 매체, 그걸 영어로 리에이전 미디어라고. 리에이전 미디어가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리에이전 미디어가 있어야 가수가 되고 화가도 돼요. 이 미디어를 나는 디플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서 오세요. 네. 디플로 미디어 시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오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강좌 드래프트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디플로 시대가 개막이 됐다. 디플로 전략이란 뭐냐면 연결하는 IMC 전략입니다. 뭐로 연결하냐? 연결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시장 변화의 새로운 물결은 농경사회가 공업화로 가고 공업이 정부 통신혁명 시대로 바뀌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러 리더의 시대로 바뀌게 돼 있고 지구가 한 가족이고 이데올로기도 정부 통신혁명도 이제 한 집안이 돼가지고 시간과 동서, 공간, 동과 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품이 서로 상품 관계도 선택이 서로 집중되고 분산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디플로는 통합의 기술이고 마케팅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른바 뉴 히어로, 새로운 스타들을 만들어내고 스타가 돼야지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고 이것을 브랜드 사회다, 소프트웨어 사회다, 무슨 정보화 사회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영도 리얼리스틱 매니저보다 실질적인 돈보다 상징적, 심볼릭 매니저먼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상징 경영이 되면 시장이 바뀌어요. 옛날에 돈 갖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나 뉴스 하나로 바뀐다. 그거를 집중해 나가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디플로 미디어 시대다, 디플로 미디어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하다. 연결과 통합의 기술이 바로 디플로 소사이어티 핵심 전략인데 SWOT 분석을 해놔요.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 기회, 오퍼튜니티, 위험 요소. 그래서 뭐냐? 타이밍, 시간과 이 시기와 그 장소와 그 컨텍스트, 상황에 맞는 것을 해서 과제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우리 작가님 말씀드린 컨셉 개발하는 요령이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영에서는 MBO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제 SMCR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의 핵심, 디플로 미디어의 성공 전략은 바로 SMCR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SMCR이란 소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김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감독님이 될 수도 있어요. 주체자가 소스 SOURC 소스 주체자가 공연 기획자가 리시버에게 이건 관중을 말해요. 관중 대중 또는 국민 이 관중을 대상으로 채널을 통해서 SMCR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채널이 뭐냐요? 채널. 메시지는 키 메시지죠. 키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헤드라인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뭐 탑 오브 마인드 할 수 있는 걸 딱 한다든지 그걸 만들어볼 때 그 전략이 앞으로 이거 책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여기 수요 기도 모임인 거 아닌데요? 모임 아니고요. 네. 소위를 내일 조금만. 그래서 여기 채널이란 데 채널이 다를 만한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디플로 미디어를 얘기하는 디플로 미디어는 첫 번째 모바일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이벤트 현장의 이벤트를 통해서 아니면 INS를 통해서 시청각 미디어 그게 길가에 걷는 현수막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뉴스 신문도 대회일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잡지도 될 수 있고 어떤 미디어 시각적인 거는 청각 미디어 호루라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나팔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뭘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주체를 스토리텔러로 만드는 소문의 지옥으로 만드는 작업이 키 메시지와 채널로 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고객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걸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SMCR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common experience예요. 공통된 시험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독님 조다라고 도와줘가지고 거칠고 있을 없다고 그래. 왜? 그 사람은 그것만 경험한 사람들은 조다로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랑 일을 해봤던 사람들은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있잖아. 화가 나서 그렇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뭐야? 공통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플로 미디어의 장점은 뭐냐면 소스가 리시버에게 우리 전달하는 자가 리시버에게 감동을 주는데 뭐냐면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해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믹스 앤 매치라는 말이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옷을 만드는데도 믹스 앤 매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섞는 거지. 우리 것도 넣고 퓨전이라는 음식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기를 통해서 하면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그럼 뭐가 피드백이 오는 거야. 그래서 피드백이 올 때 공통된 체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 감독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거 했던 사람들은 저 양반이 다큐멘터리 뭐 대단하고 막 떠드는 거야. 왜? 공통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 그래서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저 병신 같은 여자하고 사는 거야. 병신 같은 남자하고. 근데 아니야. 자기들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요. 키가 조그만 사람 못 살아. 안 맞는다고 그래. 아니 잘 맞아 둘이.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둘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괜찮을 거라고 소개해주나 둘이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쉽게 말하면 말이 많은 남자는요 절대로 말 많은 여자가 없어합니다. 시끄러워요.
여자가 들어줘야 돼.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여자가 탁탁탁탁탁 하는데 남자는 그래. 예. 그 여자 말만 못 살아 가는데 그 남자 너무 좋은 거야. 자장가로 들리고 사랑의 노래를 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믹스앤매치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디플로미디아의 성공 전략이라는 것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으로 오고 IT가 섞여서 이제 서로 연결을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매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SMCR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연결해서 그 다양한 걸 연결하는 거예요. 소스를 가지고 채널을 여러 개 연결하고 미디어도 연결하고 상품도 연결해서 연결해갖고 어떻게 통합해갖고 선택해. 그 중에서 하나를 해서 집중해가지고 그걸 확산시킨다. 그걸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말로 막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뭐가 되냐? 물건이 좋아도 브랜드 파워가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유명해져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디플로 성공 전략으로 깃발이 필요하다. 음악이 필요하고 의상과 공통된 체험이 필요하다. 그 집 하나만 멋있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여러 가지 하면 안 되지만 한 가지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줄게요.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이제 감동이 있어요. 육감의 만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소리가 감동해야 되는 청각, 그죠? 두 번째는 색깔, 이게 이제 시각이 만족해야 돼요. 어떤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향기가 어떤 느낌이 와야 돼. 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그냥 방구나 빵빵 끼면 뭐 이빨 쑤시고 다니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맛이 있어야 돼. 우리 쉽게 말하면 음식도 맛이 있지만 사람도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없는 여자는 못 살아. 예를 들어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한 대 딱 때리면 한 대 먹었다고 그래. 야 꼴로 돈이 한 방 먹었다고 그래. 한국 사람이 먹이 시끄러우면 너무 먹었다고 그래. 먹는 거 좋아한다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딪힘이 중요해요. 부딪힘. 악수를 탁 좀, 제가 이해창 씨 악수했더니 손이 너무 부드럽다. 그죠? 일반 남자가요, 여자가요, 어느 남자 한 번만 안 하고 뿅 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이 느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잖아 그러면 그 치치가 그게 남아.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죽었는데 이 부인이 남편 생각으로 잠을 못 자. 그래 4년 만에 만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아들이 베개를 큰 걸 주고 갔대. 맨날 남편하고 붙어서 50년을 살았는데 없으니까 베개라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일반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돼지 같은 걸 왜 껴안고 자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힐링. 병을 고쳐야 돼. 정신의 병, 육체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을 고쳐야지 되는 거야. 이것이 이벤트예요. 6가지 감동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 제가 이걸 갖고 평생을 연구했으니까 6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소리를 잘해서 아니라 소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색을 연구한 사람이고 향기를 연구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향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 우리가 건물이 향기 사업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요, 콧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퍼퓸 센터 했어. 향기 센터. 이거 전 세계가 유명한 콧구멍 만들어진 건물이 없잖아. 야, 여기는 코가 들락달락하면서 버스가 왔다 갔다 그지? 향기로운 거, 그죠? 이런 건물을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 시각적인 효과가 가고 소리도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음악이 나오는 거죠? 좋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뭐 여기 돼? 향기가 탁 벌렁벌렁하게 나와, 그지? 아카시아 향기가 나오든지 소리 향기가 나오든지, 그지? 여기다 음식 자체가 맛이 틀려. 몇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면 있잖아요. 가지고 코콘 사람들끼리 키스하는 방법에 그림도 있고 별거 다 있어, 그지?
이렇게 비켜가면서 해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기 가면 모든 병을 고쳐. 향기로 치유를 해. 테라피 치유도 하잖아. 그죠? 그럼 이 건물 하나로 세계들이 명소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 이 사람을 이 화가 얘기하는데 이게 색깔에서 지금 화가가 그릴 수 있는 게 하늘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인간을 그려. 근데 하늘을 그리거나 땅을 그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리는 걸 못해. 대한민국에 그 4만 명의 화가가 있는데 사람을 그릴 줄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고 홍대 교수고 우선 어느 대학 교수고 사람을 그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하고 지들끼리 좋다고 점수만 줘. 박사가 무슨 상황이었어요? 그림을 그려요. 사람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그리는 학교라고 말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인중천지 콘서트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안 합니다. 첫 효과가 감동을 주는 거야. 지구상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은 거, 하는 거 뺏기지 않습니다. 이감 효과가 감동을 준다. 연대 효과가 감동을 준다. 초월 효과가 감동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하면 루틴하게, 전 그게 아니에요. 그 실학자 중에 실학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실학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실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실학자. 내포지방 사람 25명 중에 가장 위대한 실학자는 토정이지요. 이 사람이 실학자. 여러분 실학자 아니라고 해요. 토정 비교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토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토정이라는 사람은 천문지리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조그맣게 이런 거를 작품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노래로 만들고 이런 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해서 이걸 사진을 찍으면 우리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독일에다 내놔도 미국에다 내놔도 1등 할 수 있어요. 토정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천문지리 민사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천지인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포에 가면 마포나루에 마포가 있어요. 마포 보면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교가 있고요. 여기 여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마포나루인데 옆에가 들랑다랑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산을 우거하게 만들고 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져놓고 정자를 져놓고 살았어요. 이렇게 구멍 뚫고 여기 들랑다랑 있어요. 이게 그래서 토정 선생이다 그래. 정자를 져놓고 있다고. 흙으로 정자 져놓고 토정 선생이 있어요. 그 양반은요 가만히 앉아갖고 거기는 배가 맨날 오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 맨날 소금 장사지 타고잖아, 그렇지? 맨날 들랑달랑 하니까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가서 오고 손금도 봐주고 하고 의견은 먹고 사는 게 돼. 고민이 다 해결돼. 토종 선생한테 가면 해결이 다 돼. 남자도 구해주고 여자도 구해주고 직업도 구해주고 가도 이제 토종 선생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 제 서해안이 보이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토종 빌딩을 지으려고 생각해. 자유여신상 30회 되는 토종 빌딩을 윤석열하고 서울시장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이거 터질 거예요. 나 설명드릴게요. 이런 걸 해야지 서울시가 움직이지. 물론 뭐 가서 한 사람 전파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고 영화하는 것도 이런 걸 해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이 토정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바로 실학자였는데 천문지리에 명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임금이 당신 말에 와가지고 교술 좀 하셔. 안 합니다. 또 불렀어. 전 아무도 모르는데 임금이 불러는 웬만하면 하셔. 예, 알겠습니다. 현감 좀 한번 하셔. 어디로 갈까요? 저 포천이 못 사니까 그걸로 가셔. 그래서 이 사람이 포천 현감으로 갔어요. 싫어요, 싫어. 맨날 두루매기 있던 할아버지 포천 현감은 딱 가자마자 그때 어떻게 돼? 양반인데 양반 행세를 따르고 상인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선 현금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월급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해도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처음 한 게 뭐냐면 소금 장사 시켰어요. 소금 장사 시키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개량해갖고 뭐 고구마 같은 거 심는 거 해가지고 쌀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벌게 하고 그 현감이 어디로 가냐면 출장을 많이 갔어요. 제주도를 1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중동 때.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뭐라냐면 서해안에 보니까 섬이 많이 났는데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되니까 우리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섬 공짜로 빌려주면 돈 벌어주겠습니다. 실사구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신학. 임금도 훌륭하지만 우리 관리들은 지역을 잘 살게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조금도 바치잖아. 임금님한테 하잖아. 여기 남아들 와서 땅을 포천에서 땅을 막 쌀을 10만 가마 이렇게 만들어냈어. 월급도 안 받고.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라 그러고 아산으로 갔어. 이 사람은 저기 성주산 사람인데 저기 보령 사람이 보령. 보령에 그런 묘가 있어요. 보령 사람인데 서울 와서 놀다가 포천 현감하고 한 번 더 해서 아산 현감을 했어요. 아산 현감할 때 거림청을 만들었어요. 피가 말하면 뉴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다 재활원을 했다. 훌륭하지 않아요? 아산 시장을 했던 이길영 씨가 3번 하면서 나 군수를 3번 했는데 저 이지암 선생이 100분의 1도 못했어. 그럼 6개월 만에 나보다 10배는 더 많이 하셨어. 월급도 안 받고. 보벌맨 사장이 뭘 유명해? 네? 월급 사서 짜게 쓴 건데 이 사람 월급 자체를 안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승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승은 월급 받아서 짜게만 놀았지. 네? 자, 그렇게 해서 한 이 실학 이지암의 후예가 누굽니까? 칠사고시를 했던 사람이 아시죠? 그 양반이 벚꽃창시라는 말을 했어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이벤트를 만들고 디플로를 해야 됩니다. 벚꽃창시 들어보셨어요? 박지원 실학에 이렇게 있습니다. 박지원 열아일에 있습니다. 박지원 이주시대 최고의 실학자가 박지원이었는데 실사구시라는 말을 했어요. 실사구시 현실을 잘 연구해서 먹고 사는 것, 행복한 세상을 하겠다는 게 실사구시 실학파들인데 박지원이 바로 이지암의 제자. 이지암이 토종이 나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벚꽃창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온고이지시라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옛 것을 잘 분석하면 새로운 것을 창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방법은 디플로 소사이트는 벚꽃창시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잘 연결해서 하면 그 중에서 집중하면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벤트 철학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방법론을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왜 제가 이벤트 철학이라고 말하냐면 이거 리시버에 이거 세 개가 뭐예요? 이거 가지고 관중, 대중, 국민, 세계 인구. 관중, 대중. 리시버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오디언스 관객이 아니고 관객은 구경꾼이에요. 저는 그 클래식이 관객을 관중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인으로 대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쇼만 하는 걸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사나 쇼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난이대로도 할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 저는 행사나 쇼나 퍼포먼스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게 많아. 세계를 바꿀 수 있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돈도 만들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오늘 저기 저랑 5분 얘기를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힘을 합쳐도 어마어마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저 이상수 씨는 아마 이런 여기 처음일 거야. 문제는 와서 자기는 폼 잡고 큐를 연주하려고 왔어. 연주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걸 안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뭐 강사도 드리려고 해서 그냥 하면 못 쳐죠. 저는 순간에서 되게 평생을 자고 홍성 사람이고 나이가 어리고 괜찮기 때문에 했어요. 생긴 것도 이쁘고. 그러나 연결이 안 되면 끝입니다. 디플로는 연결이 안 되면 끝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재결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의 운명을 바꿔줄지 모른다 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어저께도 나 화가 많이 나서 꾹꾹 참았어. 그래 좋게 하니까 좋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 그놈이 와가지고 꼭 못 자게 오더니 걔가 어저께 7만원치 술 사고 갔어. 걔 막 여자들한테 잘하고 야 너 돈 있어 네가 사. 그랬더니 폼 잡고 갔어. 걔는 폼 잡는 재미로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엔 미동국민학교 나왔는데 중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 나오냐니까 서울대 나왔다니까 여자들이 서울대인 줄 알고. 자, 그렇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SMCR이고 이걸 어떻게 성공시키는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설명드리면 디플로 시대, 디플로 전략은 연결하는 것이고 IMC다. 그리고 그것은 통합하는 기술이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인데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핵은 뭐냐? 소문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실행력이 이루어져서 나와야죠. 움직일 수 있는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엑스칼리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동기부여라고 실행력을 가질 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하다 말하는데 펄벅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수가 늘 이기지만 적은 인력도 집중하면 다수를 이길 수 있다. 제가 좀 이따가 디플로 그 성공 전략, 디플로 성공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소스 멀티유스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해가 되셨죠? 철학 얘기라고 하는데 철학 얘기 좀 정리할게요. 철학은 독일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 영어로도 필로소피 소피라는 지식, 아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한문으로는 발길철자, 배우락자, 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다시 밝히는 것이. 철학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기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에요. 우주의 근본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하나가 나왔는가 하는 거거든요. 01. 이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01, 01, 001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진법이라고. 이걸 해결하기 못한 게 지구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현상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지금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서 나왔지? 원래 없던 곳에 있는데 어떻게 없던 곳에 내가 나왔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무에서 유가 나온 거거든. 이거를 뭐라면 이거 실존.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지, 어떻게 내가 나왔는지가 안 되는 거야. 이 철학이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온 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데 본질에서 이걸 하고 계속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본질을 찾는 것을 서양에서는 아르케라는 아르케. 히랍 사람들이 아르케 본질을 찾기 시작했어.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건 물이다, 물.
아니야. 원자야, 원자. 아니야, 전자야. 흙에서 나왔어. 바람 같은데, 공기 같은데,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무슨 절대자가 있을 거야. 그게 신이 가앗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근데 가앗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신이 뭡니까? 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을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지론이야. 신은 알 수가 없어요. 알면 그 신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냥 맹종하고 믿기가 사이비가 생기는 거야. 무조건 믿어라.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조영기가 내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더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이만희가 내가 하느님 아들이다 이거요. 어떻게 아냐고. 이해가 되죠? 내가 실은 신인이다 이거야. 허경영이가 몰라요. 본인도 그걸 확신할 수 있어. 확신법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또 그런 요소가 있어요. 신은 모든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성당을 다닌 지 53년 되는데 1980년대에 그 성배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실제 나왔어. 거기 성배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는 막달라냐고 살았고 애들 낳대. 안 죽었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마리아가 누구냐? 로마 병정하고 섹스에서 낳았다는 거야. 막 찾아서 지들이 찾아낸 거야. DNA 해가지고. 걔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는 아니 섹스하면 어떻고 상념은 어때? 저는 그런 게 개의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조음을 하는 거고 내가 우리 말로 착용 못해 내가 조음을 하는 거 아니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중천재 철학이 그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과거에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요. 지금 오늘 살아있는 때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야? 예? 아르케 본질을 찾던 거예요. 공부해보세요. ARCHE 아르케.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돼야 철학이 뭔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철학 더 얘기할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본질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야. 노 나이센프. 그러니까 너는 알아 자신이니까 I know. That I know nothing. 알지? 내가 모른다는 거만 알아. All that I know is that I know nothing. 너 알아? 그러니까 저기 47년생 돼지 초량에 있는 돼지가 나와갖고 나오나가 됐어요 그러잖아. 한국 사람이 5천만이 누가 반응할 수 있어? 다 정신 못 차린 사람 아니요. 돈에 환장해서 대법원에 사람이 돈 받고 대통령 깜빡 무리는 나라 아니면 그거 몰라요? 가서 협박하면 당하고 문재인한테 맞아 죽을까 말 한마디 못하고 무슨 목사가 어딨어? 신부 가지고 군인이 어딨어? 다 한 놈도 없는데 의로운 놈이 없는데 저는요 안타깝습니다. 나도 반성해요. 참여 콘서트 하자고 했는데 그랬더니 황교안이 한다고 많은 싸가지고 있어. 저거 나 회사 오는 게 있었어. 직접 있었던 이야기가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 내 목숨 걸고 지금 하려고. 내가 한 감독님 오시라고 내가 신랑 거 한번 해보자 이거야. 목숨 걸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몸 고쳐줄 수 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고쳐줄 수 있어요. 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필로소피 있잖아. 필로소피의 핵심이 뭐야?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야. 이것을 본질이야, 본질. 이것은 실존이야. 에이 모르겠다. 실존은 본질에 선양한다. 야 내가 살아있잖아. 이게 실존 철학자들이야. 이게 전부 다 사르트르고 뭐 다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 본질과 이걸 우리나라도 엄청 공부를 했어.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공이라고 해. 공.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하늘. 그 깨달으면 하느님이 되는 거야. 그건 뭐야? 뛰어나오면서 색이 눈뜨니까 색이 보이거든. 그 불교가 뭐라고 그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있는 것이요. 색즉시고 공즉시 색이라. 그거도? 이벤트가 그거예요. 이벤트가 무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소상병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원리가 있다, 원리.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이 도다, 이 도. 도통해야 된다. 그 어떻게 돼? 그래서 이게 드러난 게 기야. 기가 빠지면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맨날 싸웠어. 이율국하고 이태하고 이기 이론이다, 이기 이원론적 이론이다 이거야, 그지? 이거잖아. 별거 없어. 이태기 별거 안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아직 이기 이론론적 이론 이거잖아, 그지? 자, 식탈투시온 공죽시세 소량의 합자 이거밖에 안 돼. 좀 발전하는 놈이 하나 있어. 중요한 얘기할게요. 여기서 좀 발전한 사람이 LA 프롬이라는 사람이야. 형님 이거 해야 가서 목사님 가서 다 지어풀 수 있어. 잘하는 기술. LA 프롬은 잠깐만. LA 프롬이 무슨 걸 하냐면 이게 무가 뭐냐면 나싱. 있는 것은 비잉이야, 비잉. 이건 나싱이야, 나싱. 이게 뭐냐면 원불교가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무국이라고 그래. 무국, 태국, 삼태국 그러잖아. 요즘에 뭐 한국 삼태국까지 나가서 대순진리가 삼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센 거지. 강등산이가 삼태국이니까 하늘과 땅을 갖다 놓고 같이 한 거 아니요. 응? 제가 세상의 모든 철학을 다 공부 다 했어. 3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벤트 갖고 제가 지진 않아요. 절대로 안 좋아요, 제가. 하버드 100% 천로 가도 이 자신 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갖고 센츄리 TV 간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시죠? 자,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싱에서 비잉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래서 그 LA 프롬은 한 가지 더 했어. 야, 원래 나싱이잖냐? 나싱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 우리가 있잖아. 비잉이냐? 해빙이잖아, 해빙. 야, 가게, 야, 돈 벌어야 되잖아, 자식, 악마. 비잉 앤 해빙을 주장했던 사람이 LA 프롬. 자, 이거예요. 감독님 여쭤볼게요. 나는 애인이 있다? 나는 애인을 하나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나에게는 애인이 있다? 나는 애인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돈이 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어떠세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LA 프롬이 아트 오브 러브, 사랑은 렌즈는 거야. 꼬시는 거라고. 그래서 아트 러브, 사랑의 기술에서 섹스 왕이야, 그 사람이. 섹스하는 방법을 LA 프롬의 아트 오브 러브 보면 섹스 잘하는 방법 다 책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사랑의 기술을 하고 노래 아니야, 섹스하는 방법을 나오더라고. 돈이 많이 걸렸어요. 아트 오브 러브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섹스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준 거라고.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하면 둘이가 뿅 가는지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팔렸지. 그거 해야지 팔린 거지. 이거 갖고는 안 팔려, 이게. 왜 하늘이 뭐냐, 이거 갖고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목사들이 어떻게 해? 예수 안 믿는 너 천벌 받을 거야. 겁주 갖고 돈 뺐잖아. 너 11조 안 내는 건 너 망아져 죽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갖고 돈 1,000만 원 갖다 주면 1,000만 원 같으면 여러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 재수 있게 로또 한번 사고 그거 봐라! 하면서 얘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망한 사람 한 명도 얘기하잖아. 예.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이벤트를 만들고 난 뒤에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김상일 교수가 저한테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이게 알렌 바디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저는 철학자가 아니고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존재와 사건 책 읽길래 형님 이거 책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왜? 존재와 사건이라 존재와 이벤트입니다. 존재와 이벤트라고. 존재와 사건이 아니고 존재 이벤트라고. 영어로는 being and event야. 생각해보세요. 근데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힐랍 철학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이었고 LA 프롬 같은 사람이었는데 더 위대한 사람이 알렌 바디. 이벤트라는 걸 생각해낸 거야. 조다로는 뭐냐? 이벤트 만드는 방법을 30년 전에 했어요. 자, 무에서 유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철학이 아니니까. 이 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만드는 기술, 노하우가 다 나와 있어.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걸 했는데 8년 동안 제가 이벤트를 지배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센소리 많아가지고 저를 엎어졌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22년간 이벤트가 죽을 때까지. 이벤트가 죽었는데 이벤트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디플로 이벤트, 디플로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전법을 만들어서 여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성공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면 집도 팔아주고 돈도 가져줄 텐데 저한테 한 300만 원 정도 주시면 안 되나? 없으면 뭐 주겠다 하면 되니까 공짜로 나중에 열심히 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자, 저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은 날짜를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기가 중요하다고 느끼기를 저는 바랍니다. 모임에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감동적입니다. 제가 서비스로 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디플로 프로젝트 성공 전략.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디플로를 연결 성공시킬 수 있는가? 철학, 전략, 시스템. 철학은 목적지예요. 두 번째는 코스를 잘 가야 돼. 시스템은 돈과 사람이 없더라도 살짝 엮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목표를 부여해. 목표. 동기부여가 돼야 돼.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응?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리고 실행력을 만드는 것은 이 실행 방법이다. 이거. 디플로의 성공 6가지 원칙.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것. 예를 들면 감독님, 강 교수님은 뭐 해야 되겠다면 아이덴티티를 딱 하는 거야. 응? 현대음악의 아버지. 어? 딱 뭔가 딱 세우자고. 서울대학의 뭐 숨은 영웅 딱 하는 거야. 그분 동상을 세웁시다. 왜? 이분은 바로 신한류의 근원입니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K-POP 안에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거 아니니. 철학 목적지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일단 동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해동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제자들이 세계적인 현대음악 지금 5위 뭐 10위 안에 독일에서 활동하는 지능들이 뭐 제자들을 규합하는 제자들 해야지. 제자들을 갖다가 자기 가족보다 조박사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신보다도 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머리 못 깎아. 그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코스.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가잖아요. 목적지가 중요해. 세계 나 외국 갈 거야 그러면 못 가. 나 독일 갈 거야. 뮌헨 갈 거야 하면 뮌헨을 가. 목적지가 정해져. 두 번째는 코스를 정할 거 아니야. 어디로 가냐. 나 비행기 타고 갈 거야. 세 번째 뭐냐면 돈과 사람이 돈이 없는데 야 그럼 이제 UM이라고 막 그냥 애 안고 가면 돼. 막 돈 벌어 하잖아. 철학과 전략 시스템. 철학은 목적지고 전략은 코스고 시스템은 돈과 사람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들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따지지 않고 전략과 아이디어로 승부하자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공 전략은 6가지.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돼. 이 사람 1등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할 거 아니야. 쳐 부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멋진 네이밍과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야 돼요. 가자 세계로 뭐 강과 함께, 예? 그죠? 세계 음악 가자 세계를 주름 잡는 대한민국 음악 어쩌고 해갖고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철저한 분석. 세 번째는 멋진 네이밍과 캐치프레이즈. 네 번째는 스타를 육성 또는 발견해야 돼. 아이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어. 누군가가 거물이 그 이제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역의 운동과 연계를 시켜야 돼. 서울대라든가 종로라든가 다 연계로. 마지막에 중요한 거야.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쳐 국민들이 야 저거 하자. 6가지라고. 아이덴티티 확립. 두 번째는 철저한 분석. 세 번째는 멋진 네임과 캐치프레이즈.
네 번째는 스타를 육성도로 발견할 것, 다섯 번째는 지역과 연계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할 것. 6가지 원칙에 딱 되면서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나름대로 있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 30년 전에 이걸 가르치는 데는 다 성공했어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나한테 배웠던 안 하고 혼자 다 망하는 거지. 내 제자라는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조다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 망해요.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어. 32년간 놀았나 내가? 자, 세 번째 성자 불변의 법칙.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그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일 하면 성자 불변의 법칙을 하죠. 강한 자가 이깁니다. 강한 자가.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돈이 많은 놈이 이겨. 쪽수가 많은 게 이겨. 그 유명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칼, 두 거울. 칼을 쥐고 정치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방송국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모이거나 돈이 많거나 국채에 돈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성자 불변의 법칙은 강한 자가 이긴다. 제2법칙. 돈이 없을 때는 정면 공격을 해라. 종단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어른하고 애들하고 싸우잖아. 그럴 때 어떻게 돼? 어른이 애들하고 맘먹고 부르면 안 돼.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돼? 골리앗을 돌팔매로 다윗이 쳐서 때리듯이 일시적인 화력 우세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시적인 화력 우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의 대중 집회는 어렵잖아요. 감독님, 그지? 그런데 우리가 딱 해가지고 서울대 물리대 자리나 음대 자리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야 누구 하자 이거 할 수 있잖아. 일시적으로. 그죠? 어느 동상 만들자고 소리 지르는 거는 서울시내 가대행되는 건 처음이다. 청와대 왔다 갔다 하고, 그지? 일시적인 화력. 야 저거 그 방송에 나가는 거야. 종단 공격을 감행하는 거. 일시적인 화력. 세 번째는 뭐냐면 총력전을 펼치는 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게릴라전 하는 게릴라전. 그죠? 어? 요즘에 게릴라전 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꼼짝 못해. 왜? 집에 가서 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정찬용 씨를 만났는데 저보다 3살 더 많은데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광주 우두머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부탁해서 인사수석 시킨 사람인데 만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안 된대요. 저녁은. 그 4시에 커피나 한잔 합시다. 근데 4시부터 6시 반까지 막걸리 집에서 했어. 그 사람 얘기를 해요. 노무현이 와가지고 대통령 와가지고 정조 대통령 되고 나서 당신 좀 맡아주시죠. 좋은 사람 소개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소개했어요. 그 사람을 소개했더니 노무현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나 대통령을 뭐로 하고 그러냐고. 어? 그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무슨 인혁당이라고 인혁당? 인민혁명당에 사주를 받고 동아건설 집에 가서 칼 갖고 돈 내놔 싶다. 밤중에 들어가서 목을 친 사람 칼로 들통 났어. 깜빡 났어. 그 사람을 수석으로 추천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손을 벅벅 찌르더래. 그래서 당신이 마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여보, 대한민국 최고의 우두머리 자리 500명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싫다는 걸 우습게 보는 거요? 그러더래.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정형합시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하겠다고 그래서 간 사람인데, 그래서 노무현 때 정찬용은 경상도 사람 다 몰아내고 충청도 다 몰아내고 2000명 의진을 다 전라도 받고 장군이 나는 오라고 했어. 한 잔에 주겠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친한 거야. 27년째. 그래서 정찬용이 뭐 하시는? 나중에 아시거든요. 그래서 정찬이 친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모든 걸 제쳐놓고 나 터미널까지 데리고 가길래 우리 죽기 전에 한 두 번 더 만납시다 그랬어요. 광주 일본운동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대통령이 힘드니까 당신이라도 좀 가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감투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가잖아요. 그냥 넘기면 내년에 북한 애들이 문재인을 죽일 거예요. 그건 내 예언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 그리고 나서 뒤집을 거예요. 쫓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앉아갖고 와 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폭탄을 쏜 총. 두 번째는 언론을 장악해야 돼. 언론을 장악해 돈이 오고 갈 수 있어. 내가 했으면 나 같으면 1000명을 다 잡아 쳐놨을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첫 번째 이단자들을 처단한다. 두 번째는 이적행위를 하는 여적죄. 그래서 첫 번째 박근혜 탄압에 관여했던 국민의 몰빵 잡아. 김무성이보다 잡아는 국민이 그걸 원해. 두 번째는 그동안 문재인은 왕나라하게 했던 다 붙여놔. 물론 언론사 방송국 사장 이 사건 다 잡아쳐놔. 왜? 조사하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 군대 안 갔다 못 쓰는 거죠. 병신같이. 군대 안 갔던 놈이 하면서 나라가 이명박이 박근혜 저 병신 같은 거 하고 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럼 장교 출신이죠. 전쟁을 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전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면전, 측면전, 게릴라전으로 해야 된다 그겁니다. 네? 게릴라전은 가서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총력전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가서 만약에 김정은이 죽이 오려면 참 힘들겠죠. 그런 걸 게릴라전이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 집에 가서 딱 죽이 오려면 그런 것을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전면전, 측면전, 게릴라전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야? 끝! 승자는 강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재미없는 강의 1시간 반 동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인사 끝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대박하십니다. 혹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제일 뒤에 싹싹 센 들어오네. 강의였어요. 센 강의죠. 뒤에 싹 들어오네. 아까 PR하고 예. 그다음에 네 가지인데 SP하고 PS 설명드릴게요. 그런 거야. PR 그다음에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상품하고 설명드릴게요. 시장을 마켓이라고 합니다. 마켓. 슈퍼마켓. 마켓 소리 많이 들으셨죠? 디파트먼트 스토어, 동대문 마켓, 라이브 마켓이잖아요. 여기다가 ing를 붙인 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말합니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의 구성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상품이 상품. 프로덕트. 상품. 이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상품. S 붙여야 돼. 프로덕트. 아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네. 형님 저한테 배우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프라이스. 가격. 정확하게 말할게요. 여기다 프로덕트 파리스면 상품 개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프로덕트 아닙니다. 프라이스는 가격 정책을 말합니다. 물론 가격이 본질적인 상품도 있고 부가적 상품도 있어요. 소장이라든가 브랜드 이런 것 중에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 정책이 있어요. 세 번째는 플레이스입니다. 유통이라고 유통. 아까 제가 채널이라고 말했어요. 채널. 기억나세요? 제가 SMCR 했잖아요. SMCR 채널인데 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케팅 채널도 있고 소위 말해서 신유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단계도 있고 쇼핑에서 하는 방송에서 하는 것도 있고 카탈로그 세일도 있고 논의 같은 거 카탈로그 세일 성공한대요. 네, 그렇게. 네 번째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프로모션 이걸 촉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프로모션 전략을 세분화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PR, 퍼블리시티. PR. 두 번째는 애드버타이징. 퍼블리시티라는 것은 뭐냐면 뉴스 밸류를 만들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 광고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를 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NS라든가 TV 시간이나 라디오 시간대나 극장 시간대나 전철 벽면이나 이런 데를 사는 거죠. 다 신문이나 잡지나 비트를. 세 번째는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합니다. 12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 판매 촉진 전략을 잘했던 사람이 미국의 알 라이스하고 잭 라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세일즈 프로모션 12가지 기법이라는 책이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이 책에 나와요. 제 책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세일즈 프로모션 기법이에요. 온낫, 인팩, 온팩, 프리미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샘플링 나눠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퍼스널 셀링이에요. 사람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써서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이거 많이 하죠, 그지? 간증하고 막, 그지? 이거 세일즈 프로모션. 이거 길바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지? 이게 예를 들어서 휘스퍼 같은 데가 그런 걸 했어요. 우리나라가 요한 킴벌리나 이런 데서 여성 생리대가 많이 나왔는데 2,000원짜리 팔을 때 이화여대 앞에서 휘스퍼라고 하는 생리대 5,000원짜리를 10만 장을 나눠줬어요. 10만 장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시장을 휘스퍼가 장악했습니다. 한 번 쓰고 또 써요. 얼마짜리? 여기 2,000원짜리 요한 킴벌리를 5,000원짜리 지금 좋잖아. 흡수도 좋고. 생리대 한 방에 바꿨어요. 10만 장 돌리고. 이런 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법치가 다 알고 있어요. 선배님 제가 하는 게 내가 대충 해도 그런데 알고 있다고 제가. 퍼스널 셀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법, 제가 롯데 가서 있잖아. 인사하는 거 다 가르치고 30년대를 다 가르쳤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이런 기법들을 갖고 우리가 디플로 전략을 만들면 크게 도움을 볼 수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질문에 답이 되셨죠? 네 가지. 마케팅은 곧 커뮤니케이션이다.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가장 못하는 게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요. 언론을 정말 다룰 줄 모르는 바보들이요. 미디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내 책에 비디오를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할 거예요. TV를 어떻게 다루는지,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법을 설명드릴게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미디어 위스 메시지라는 말을 했어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님 지금 내가 여기 떠드는 거 하고 KBS 가서 떠드는 거 하고 다릅니다. 응?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퍼스널 셀링을 이 한국말로 표현하는 인적 판매라고 개인 아니야 인적 판매라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이 강한 자가 승리한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디플로 프로젝트 성공의 5단계 전략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단계, 두 번째는 기본 계획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실행 계획 수립하는 거, 네 번째는 실시하고 나머지는 평가 리뷰하는 단계인데
플랜에서 기획을 세워서 행실하고 그다음에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4차 산업 혁명 시대 퓨전 컴플렉스 인 디플로 소사이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바를 두서없이 그러나 간결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